애플 최초의 폴더블 아이폰이 액체 금속을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폴더블 아이폰의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과 스펙, 그리고 양산 일정까지 빠르고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밍치거에 따르면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의 힌지 주름을 최소화하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액체 금속을 사용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애플이 기존 폴더블 폰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어떠한 가격이든 주름을 없애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액체 금속, 리퀴드 메탈은 무엇이고 어떤 장점이 있는 걸까요? 리퀴드 메탈은 1992년 미국 칼텍에서 처음 개발한 것으로 일반적인 금속과는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금속을 매우 빠르게 냉각시켜서 원자 배열 구조가 독특하다는 특이점을 가진 것이죠. 이를 통해 티타늄 합금보다는 강도는 2.5배 더 높고 탄성은 3배 이상 뛰어난 데다 부식도 되지 않고 높은 경도와 내마모성까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부터 산업용 부품이나 군사 및 항공 우주 부품에 사용되는데요. 뒷이야기로 아이폰을 비롯한 다양한 애플 제품에 포함된 유심핀이 바로 리퀴드 메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폴더블 아이폰에 사용될 소재를 이미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것이죠. 하지만 리퀴드 메탈이 대중화되지 못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제조 비용이 매우 높고 가공이 어려운 데다 무선 통신 간섭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화웨이가 메이트 X2 폴더블 폰을 비롯해 스마트워치까지 지르코늄 기반의 액체 금속을 사용하면서 허들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가격입니다. 영국 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의 전망을 참고한 맥루머스의 보도에 따르면 폴더블 아이폰의 시작 가격이 무려 2,300달러나 되면서 하나로 35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기 때문이죠. 아이폰 16 프로 맥스의 시작 가격이 1,200달러라는 점에서 사실상 2배에 달하는 가격이 되는 셈인데요. 어디까지나 시작 가격이라는 점이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옵션이나 용량에 따라 400만원을 넘어서는 가격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뒷이야기로 아이패드 프로가 최근 환율 상승으로 최고가 모델이 400만원을 넘어서면서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기기 가격이 이 정도로 비싸다면 애플 케어를 비롯한 수리 비용도 무시 못할 것으로 보여 폴더블 아이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가격이 허들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뒷이야기로 지난 2009년 삼성전자는 러시아의 리퀴드 메탈을 사용한 에고폰을 출시했는데요. 당시에도 플라스틱보다 100배 이상 강해서 긁히지 않고 부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내세우며 무려 200만원을 넘는 가격으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애플도 리퀴드 메탈을 비롯한 온갖 이유들로 300만원을 넘어서는 엄청난 가격에 당위성을 부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폴더블 아이폰의 스펙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 알려진 스펙은 외부 5.5인치, 내부 7.8인치 화면과 펼쳤을 때 4.5mm, 접었을 때 9mm의 두께를 가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폴더블 아이폰의 화면 비율이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비율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이패드와 같은 4:3이 되거나 1.4:1이라는 기묘한 비율이 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정사각형에 가까운 갤폴드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메라는 후면 듀얼, 전면 싱글이 되며 얇은 두께로 인해 페이스 아이디 대신 전원 버튼에 통합된 터치 아이디를 탑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개발과 양산 일정도 나왔는데요. 밍치거에 따르면 올해 2분기까지 구체적인 사양을 확정한 다음 공식 프로젝트가 3분기에 시작되고 내년 3, 4분기에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1세대의 출하량은 최대 500만 대 수준으로 많지 않을 전망이며 2세대까지 포함하면 최대 2천만 대가 될 것으로 보여 점진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됩니다. 동시에 올해 4월까지 부품 공급사를 결정한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폴더블 아이폰을 위한 올레드를 전량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상황입니다. 어쩌면 폴더블 아이폰의 출시를 누구보다도 삼성이 더 기다려왔을 수도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맥루머스는 폴더블 아이폰이 얇은 두께뿐만 아니라 인상적인 배터리 수명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위해 디스플레이 드라이버까지 크게 개선한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사실 폴더블 폰은 어느새 7년이 넘어가면서 더 이상 접힌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놀라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그저 애플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점과 아쉬움이 많은 데다 비싸기만 한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비전 프로를 통해 증명되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로 주름부터 배터리와 두께, 카메라와 방수, 애플 펜슬 지원과 수리 비용까지 모든 면에서 높아진 소비자들의 기준을 충족시켜줘야 할지 모릅니다. 이미 폴더블 폰의 기술적인 완성도가 정점에 도달한 시점에 선보이는 첫 제품인 만큼 이미 존재하는 다른 폰들을 가볍게 넘어서야 하는 것이죠. 과연 애플이 만드는 폴더블 아이폰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애플 인텔리전스나 비전 프로처럼 아쉬움만 가득한 제품으로 남게 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맥가이버였습니다.